아니 근데 그게 선생님도 받다가 선생님이 사온 것들은 그냥 인텔에서 주는데 원래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건 선생님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건 내가 알아봤더니 이렇게 할 수 있대. 학원에서 사면은 되게 비싸게 받더라고. 학원 이름을 대신 봐가지고. 근데 그게 우리 사이에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닌데. 거기 다 기출문제라고 써있거든. 그리고 자기네 사이트를 찍어서 사면 좀 더 싸. 그리고 많이 사면 싸고 조금 사면 비싼데 많다는 의미는 우리가 많이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교과서를 몇 개 사느냐가 애들마다 그래서 가격이 달라.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한국에서 사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대신 너네가 따로 사려면 번거로우니까 학원에서 사가지고 하는데 내가 이제 원래 학원에서 그걸 대행을 해주는 건지는 모르겠고 아니면 그냥 선생님이 사다가 너희한테 책장수처럼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싸긴 해. 누구를 거치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 사다가 선생님 너네한테 남겨먹지 않으니까. 남겨먹을까? 지금 돈 아까워서 지금 문제를 못 사는 애들한테. 그래서 그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주는 문제도 사실 충분하긴 한데 기출이 이런 게 있어. 그거 사고 싶다고 해서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내 출판사, 해내메듀. 어디였지? 해내메듀가 반월고가 해내 맞니? 반월? 그치? 반월이가 해내미야. 그런 애들은 없어. 지금 따로 구해야 돼. 그런 교과서는 안 쓰는 게 애들을 위해서도 좋은데 굳이 쓰는 학교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자, 창비문학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교과서 자체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진건이라는 분이 쓰신 고양이라는 작품인데 매우 중요한 작품이니까 잘 보시도록 할게요. 그런데 원래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수능 준비를 시키는 입장에서는 원래는 그냥 지문의 어느 부분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지문이라도 해석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이 내신이기도 하고 이 작품이 중요하기도 하니까 오늘은 이제 좀 설명을 하면서 같이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현진건이라는 사람은 뭘로 유명해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운수 좋은 날, 그렇지. 운수 좋은 날은 되게 유명한 분이죠. 반어종 용명이었죠. 자, 고양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거기 보시면 핵심 정리에 여러분 또 필기하느라고 혼이 나갈까봐 제가 이것도 준비를 했는데 자, 액자소설의 별표를 쳐볼게요. 액자소설은 잘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액자소설이 뭐였죠? 네, 액자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액자라는 거는 사실 그림이나 사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겉에 감싸는 거잖아요. 그래서 액자가 있으면 그림이 중요합니까? 액자가 중요합니까? 그림이 중요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이야기를 안내자를 써서 내화, 바깥에 있는 이야기를 바깥 외자를 써서 외화라고 얘기하고 당연히 주제는 여기에 담겨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자, 이 작품도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대요. 자, 잘 보시면 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서술자인데 그라는 인물을 관찰합니다. 여러분 여기 눈치를 채셨겠지만 누가 주인공일까요? 그리고 관찰하는 내용이 이제 외화에서 전개가 되고요. 이게 외화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화로 들어가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이야기. 그죠? 그래서 그가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인생 역정에서 쭉 얘기를 해줘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밖으로 나와서 다시 나하고 그가 또 대화를 하면서 마지막에 노래 부르면서 끝나요. 다시 여기 내 외화로 와가지고 둘이 술잔을 막 주고받으면서 나하고 그가 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보통 외화와 내화의 경계가 되게 정확해요. 그럼 좀 쉬운 소설이에요. 근데 얘는 아니야. 자기 얘기를 두 번 하거든? 근데 이게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막 섞여 있어. 그래서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건데 다행히 고등학교 2학년 문제는 중학교 때처럼 어디부터가 내화냐 뭐 어디부터가 외화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와요. 이러다 나오는 거 아니야? 중요하지 않아 한마디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시점이에요. 시점. 봐봐. 우리가 어떤 것이든 소설을 접할 때 문학작품을 접할 때 항상 머릿속을 떠나면 안 되는 내용은 뭐냐면 주제를 어떻게 한 것이다? 형상화한 것이다. 이거는 절대 떠나면 안 된다고 했어.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 이 성질을, 이 문학의 성질을 꼭 기억하라고 했어. 작가는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방법을 썼는가? 우리한테 주어진 건 이거란 말이에요. 형상화된 거. 상황이 주어졌어. 이 상황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건지 그 반응을 보고서 우리가 주제를 찾아가는 것이 문학을 감상하는 거죠. 기억나죠? 그런데 오늘 배우는 소설이라는 것은 서사문학이에요. 서사문학은 뭐예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다른 거 아니고요.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문학이기 때문에 어떤 꾸밈이 있어야 돼. 그치? 꾸밈이 있어야 돼. 각각의 장르에 맞는 어떤 형식적 특징들을 갖추게 되는데 이것도 출제 요소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왜 줬지? 그러니까 이 상황과 이 이야기 속에서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조합 이야기를 파악해 볼 건데 이런 인물 왜 준 거지? 이런 사건 왜 일으킨 거지? 왜 이런 배경에서 지금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지를 계속 질문하면서 이게 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내용적 측면이라면 그 다음에 왜 이런 장치를 뒀지? 왜 이런 시점을 썼지? 왜 이런 식의 구성 방법을 썼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떠나시면 안 돼요. 어떤 작품을 보더라도. 알겠죠? 이거는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시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액자식 구성을 선택한 거는 분명히 또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제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일제 수탈로 인한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을 말하고 싶었대. 작가는. 그죠? 일제 수탈로 인해서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대. 어떻게? 매우 사실적으로 그릴 거고 비판적으로 그릴 거고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그릴 거래. 자,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나라는 인물이 그라는 인물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라는 인물은 서울행 기차에서 여기 지금 나와 있거든요. 서울행 기차에서 동양상국의 복장을 한 그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 거예요. 관찰하고 처음에는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처럼 되게 이상하게 보고 무시하고 이러다가 심정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각각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의 이야기가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거야? 일제강점하에. 일제강점이라서 일어난 일이야. 그것 때문에 뭐야? 땅을 잃고 즉 고향을 잃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도로 이제 이주를 가게 되고 유랑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서 부모를 잃고 알겠어요? 부모 두 사람 다 잃어. 그래갖고 더 이상 삶에 이제 동력을 잃은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일본도 가고 막 이런 삶이 나오거든. 근데 그거를 왜 보여주냐는 거야. 왜? 이거 말하려고 이거 말해준 거야. 그 당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싶어서 누구를 선택한 거야? 그라는 사람을 선택한 거야. 그리고 그걸 좀 더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나라는 관찰자를 설정한 거고 그 이야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액자식 구성을 써서 정말 실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사실감을 부여하면서 여기 안에서 이 내화가 부각될 수 있도록 반짝반짝할 수 있도록 강조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설정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작가의 의도적 설정이라는 거예요. 그거 재밌죠? 그거 흥미있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렵다고만 보지 말고. 그래서 서술자의 이야기 속의 주인공 그가 내부의 서사를 이루게 되는 액자식 구성 너무 중요하고요. 그라는 인물은 이게 무슨 뜻인지 매우 중요합니다. 개성보다는 시대적 배경을 상징하는 전형성, 즉 이 전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대표성인데 뭐를 대표한다? 뭐를 대표한다? 이걸 대표하는 이것. 알겠죠? 이것은 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 비참하게 살아왔던 우리 대다수의 민중의 삶이라는 거죠. 그걸 대표한다는 의미로 지금 여기서 전형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제 횡포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민중의 삶. 일제 횡포로 너무 슬프죠.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소설을 가르칠 때 계속 슬퍼. 계속 슬퍼. 좀 있으면 또 뭐 전쟁 일어나죠? 그러다가 이제 산업화 도시화로 막 서민들이 쫓겨나고 막 그러죠? 너무 슬퍼요. 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고통받았다. 민중의 삶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가. 알겠죠? 정리됐죠? 자, 그를 통해 단대 민중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투리 쓰고요. 서리적 표현 나오고 영탄적 어조들이 어디서 사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지문에서 3-4문제 정도 나와요. 네. 비중이 크죠, 비교적. 시에 비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 전개는 그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의 고향 사정을 듣게 됩니다.
그가 농토를 잃고 고향을 떠나 파란 많은 유랑 생활한 과거 이야기를 쭉 얘기하고 폐허로 변한 고향과 그곳에서 해고한 이웃 여자에 대한 또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이 면면이 다 뭐다? 그 당시 일제강점하에 고통받던 우리 민중의 삶이었다. 알겠죠?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작가는 부채와 형상화 이런 인물을 데려다 놓고 여기서 그가 만나게 하고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 중에서 생긴 일이다. 자 나는 동그라미 쳐야죠. 시점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나 1인칭이죠. 그죠? 나와 마주 앉은 그를 매우 흥미있게 자 심리파악 잘하셔야 돼요. 인물의 성격 파악하시고 심리파악, 정보파악. 성우야? 돈 한 거니까 열심히 들어. 자 가로 열고 두루마기 격으로 기모노를 둘렀고 기모노는 일본 양식이죠. 그 안에는 옥양목 저고리가 내어 보이며 이건 한국의 양식입니다. 저고리죠. 아랫도리인 중국식 바지를 입었대. 삼국의 옷이 뒤섞인 차림새인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네들이 입는 유지 모양으로 기름종이 모양으로 번질번질한 암갈색 피룩 천으로 지은 것이다. 얼마나 그지 같겠니까 한마디로. 정말 그지 같겠지. 그렇다면 작가는 왜 이렇게 그지같이 만들었을까? 알겠어? 그리고 발은 자 바로 또 열어볼게요. 계속 인물을 관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차 안에서 만난 어떤 특이한 복장을 한 사람에게 관심이 갔고 그 사람을 계속 관찰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발은 간발을 했는데 간발 발감게 집신을 신었고 얘들아 턴것 같은 걸로 발을 이렇게 대충 묶은 다음에 집신을 신었대요. 그럼 얘들아 너희들 집신은 누가 신는 거니? 부자들이 신어? 유니크하니까? 가난해. 가난하고 정말 초라한 거야. 양말도 제대로 갖춰서 신을 수 없는 거야. 버전 같은 것도. 그러니까 대충 천으로 이렇게 둘둘 만 다음에 그냥 꼈대요. 신발을. 고부가리로 깎은 머리에는 모자도 쓰지 않았다. 자, 그래서 초라한 그의 행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있다가 기묘한 모임을 꾸민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이제 외형 묘사를 쭉 하고 있어요. 묘사가 뭐였습니까? 그림을 그리듯이. 그림 그린다는 건 뭐냐면 분명히 내가 글을 읽고 있는데 마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아니면 따라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우리 묘사라고 합니다. 겉의 모습을 묘사했으니까 외형 묘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됐냐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삼국을 떠돌면서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 입었던 옷, 한국에 있을 때 입었던 옷, 일본에 있을 때 입었던 옷이 그냥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왜 작가가 삼국의 옷을 덕지덕지 입고 있는 사람으로 설정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됐어요? 자, 우리가 자리 잡은 착관에는 공교롭게 세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있으니 자, 이렇게 또 설정한 이유는 뭐냐면 그 나라 그때 당시에는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를 두고 막 각축을 벌이던 시대로 어딜 가나 그렇게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설치고 다녔다. 뭐 이런 의미죠. 되게 슬프죠. 내 옆에 중국 사람이 있었어. 그의 옆에는 일본 사람이 앉아있었어. 4명이 앉은 거죠. 그는 동양 삼국옷을 한눈에 감은 보람이 있어 일본말로 곧잘 철철대거니와 중국말에도 그래 서툴지 않은 모양이다. 칭찬 같아요? 그렇지 않죠. 예, 어디든 막 돌아다녀서 이렇게 된 거예요. 도코마 때 오이 때 데스까? 이랬어. 어디까지 가십니까? 이랬어. 1000마리를 걸었더니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을 일본 사람이 막 반식을 가져주면서 스고이 이러면서 막 계속 일본말로 주고받았다면 덜 비참했지. 근데 일부러 작가는 어떻게 했어? 얘 혼자 막 떠벌떠벌 떠들게 만들었어. 상황을. 동경이었더니 대판이었더니 오사카 조선 사람은 고추를 끔찍히 많이 먹는다는 둥 일본 음식이 너무 싱겁도 니엘니엘 관내는 막 짓거렸어. 밑줄 쳐볼게요. 막 싱거운 소리를 해. 근데 일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엄지와 건지손가락으로 짧게 꼿꼿한 윗수염을 착 비비면서 까딱까딱 쏘듯 까딱 이런다는 거야. 개무시 당한 거야. 개무시. 알겠니? 개무시 당하게 설정한 거야. 알겠지? 그 당시에 조선인 삶이 그랬으니까. 이해됐죠? 일부러 그렇게 표상을 한 거죠. 잘 받아주지 않으면 그는 또 가만히 있지. 그만 있지 그냥. 이번엔 중국인을 붙잡고 내쌍 나르치래요. 내쌍 나르치. 의심썸마. 성함은 뭐니? 자꾸 물어봐. 덤벼보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 또한 그 기름긴 뚜한 얼굴에 수수께끼 같은 웃음을 띌 뿐이요. 밑줄 개무시. 별로 대꾸를 하지 않았건만. 어떻게 이 사람 그래도 뭐해라도 연애 흥얼흥얼거리면서 쫑알쫑알 정석을 나를 보고 막 웃어 보였어. 여기까지 이제 선생님이 소설할 때 중요한 건 뭐라고 했냐면 이야기 줄거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의 그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건 장면이겠어. 첫 번째 장면이 뭐 있어요? 기차 안에서 삼국 복장을 하고 요상한 복장을 한 그를 보고서 관심이 갔는데 그는
이 사람도 저랑 이렇게 다 까이고 있었어. 알겠지? 무시당하고 있었어. 됐지? 자꾸 생각해야 돼. 작가는 뭘 말하고 싶은 걸까? 그것은 마치 짐승을 놀리는 요술쟁이가 구경꾼을 바라볼 때처럼 훌륭한 제 재주를 갈취해달라는 웃음이었다. 나 일본말 잘하죠? 나 중국말 잘하죠? 뭐 이런 거 짚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나는 가로칠게요. 중요합니다. 쌀쌀맞게 그의 시선을 피해버렸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인물의 심리 변화라는 건 굉장히 소설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인데 처음에 나는 글을 어떻게 돼 있어요? 쌀쌀하게 되었고요. 그 주적되는 꼬리, 주적되는 꼬리라는 건 뭐냐면 막 나대는 거, 쉽게 말하면. 여기 써있죠? 주체가 없이 잘난 체하면서 막 떠드는면서 나대고 있는 것이 어줍잖고 밉살스러웠다. 인물에 대한 심리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나의 인식을 따라가 볼 건데요.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바라봤고 열차 안에 있는 일본인이나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나도 그 사람을 무시했어. 맞아요? 그는 잠깐 입을 닥치고 무료한 듯이 머리를 더벅더벅 긁기도 하고. 자, 이거 뭐야 지금? 비언어적 표현이에요. 그죠?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지금? 민망한 거죠. 민망한 거야. 그치? 말도 안 들어주고 아무도. 손톱을 막 잃어버려. 불안한 거죠 뭔가. 멀거니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다가 암만 해도 지절되지 않고는 못 참겠던지 문득 나를 향하면서 어딜 가는겨 그랬어. 사투리 나네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를 말로 붙인다. 그의 고향을 알 수 있는 단서죠. 서울까지 가오. 그런기요. 참 반갑구만. 나도 서울 거장 가는데 그럼 우리 동행이 되겠구만 이러면서 친한 척하죠. 자, 나는 지나치게 반가워하는 말씨에 대해서 무엇라고 대답할 말도 없고 또 굳이 대답하기도 싫기에 덤덤히 입을 닫아버렸다. 마음을 열지 않는 거죠. 그죠? 차가워. 이 사람 성격 자체가 좀 그리고 약간 차가운 사람 같이 보였어. 서울 오래 살았는겨? 있어. 그는 또 물었다. 6, 7년이나 됩니다. 조금 성가시다 싶었으네. 밑줄 대꾸하지는 또 않긴 어려웠어. 그지? 그래서 대꾸를 대충 해줬어. 에이 오래 살았구만. 나는 처음 길인데. 우리 같은 막벌이꾼. 자 밑줄 쳐볼게요. 막벌이꾼이에요. 이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어요? 막일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차를 내려서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기요? 일본어로 말하면 기진야도 같은 것이 있는기요? 자 기진야도는 뭐예요? 여인수. 잠만 자는. 아주 싸구려 여인수. 가난한 형편을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부자였다면 5성급 호텔이 어딨냐라고 물어봤겠죠. 바로 콜택시를 부를 수는 있냐 뭐 이러겠죠. 하도 하고 그는 답답한 제 신세 밑줄 답답한 제 신세를 생각했던지 찡그러 보였다. 그죠? 막막하긴 한 거야, 그지? 훈수같이 막 계속 떠들고 있었지만 자기도 되게 막막했던 거야. 자,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때 나는 그의 얼굴이 웃기보다는 찡그리기에 가장 적당한 얼굴임을 발견했다. 이거 되게 슬픈 표현이야, 얘들아. 그를 면면이 이제 보게 된 거야. 얼굴을 보게 됐는데 삶 속에 얼굴 속에 삶이 녹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게 생긴 거야. 알겠지? 보면 잘 묘사합니다. 잘 보세요. 군데군데 찢어진 검성드뭇한 눈썹이 막 눈썹도 제대로 안 나 있어. 알겠죠? 알알이 일어서며 아래로 쭉 쳐졌어. 양 미간에는 주름이 막 있어. 광대뼈 위로 뺨살이 실룩실룩 보이자 뒷볼은 쭉 빨아든다. 무슨 말이냐면 야였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랑 반대라고. 입은 소태나 먹은 것처럼 왼편으로 삐뚤어지게 찢어 올라가고 조이던 눈에 눈물이 괴인 듯 30세밖에 안 되어 보이는 그의 얼굴은 10년가량이 늙어진 듯했다. 이거 잘 봐. 이 사람 처음 봤을 때 몇 살쯤으로 생각했어? 30살쯤으로 생각했어. 나는 그를. 뒤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30세밖에 안 되어 보였는데 사실은 그래. 다 고려했을 때 30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 40으로 보이네. 이런 얘기야. 그치? 알겠니? 그러니까 이제 또 외양문사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또 나왔어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막 그릴 수 있을 것 같잖아. 자, 그런 얼굴을 보고 나니 찡그릴 수밖에 없겠다. 정말 삶이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으로 바뀌게 되냐면 연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연민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음이 막 너무 아프면서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그 신산스러운, 신산, 매운 고통, 고비나 어떤 매운 어려움을 겪었던, 독한 어떤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표정이 얼마쯤 감동이 되어서 고상을 많이 한 것 같은 거. 그에 대한 반감이 풀어지는 듯 했다. 됐죠? 이거 이중피동이다. 풀리어지다.
봅시다라고 해야죠. 미안해요. 글쎄요. 아마 노동 숙박소란 것이 있지요. 그랬어. 노동 숙박소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묻고 나서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은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야. 이런 거 잘 봐야 돼. 갑자기 대꾸를 해줍니다. 자세하게. 왜 그런 거예요? 연민이 생겨서. 짠한 거야. 자, 노동 숙박소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묻고 나서 시방 가면 무슨 일자리를 구하겠는겨? 이래. 하고 매달리듯 또 채쳤다. 막 다그쳤다. 재촉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글쎄 무슨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든지요. 이랬어. 밑줄. 내 대답이 너무 냉랭하고 불친절한 것이 죄송스럽다. 밑줄 쳐보세요. 지금 우리가 시점을 확인할 건데 잘 보세요. 나잖아요. 그를 관찰하고 있죠. 그런데 나는 내 심리는 알죠. 그죠? 그런데 그의 심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의 심리는 말할 수가 없고 그냥 관찰된 내용. 뭐뭐한 듯 했다. 뭐뭐할 것 같았다. 뭐뭐한 듯 싶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근데 지금 이거 내 심리니까 난 혹시 내 대답이 너무 냉랭하고 불친절할까봐 죄송스러웠다. 미안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일자리에 대해서는 아무 지식이 없는 나야. 그러니까 나는 막일꾼이 아닌 거죠. 그죠? 아마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뭐로나 봤을 때 뭔가 지식인 같은 느낌이 있죠.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은근하게 물어봤어. 이거 뭐야? 관심을 드러내주는 건 뭐야? 그 미안함, 연민, 그걸 이제 따뜻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고향에서 온 음악 그랬어. 그는 휘 한숨을 쉬었다. 밑줄. 왜 한숨을 쉬어 갑자기? 너희들이 만약에 지하철 같은 데서 버스 같은 데서 옆에 사람이 어디까지 가세요? 서울 가요. 이러고 이래요? 아니지. 이거 심상치 않은 거야. 뭐야? 굉장히 힘들었던 삶을 대신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자 그의 신세 타령이 자 갑니다 여러분. 실마리를 풀려나왔다. 그 신세 타령의 실마리는 풀려나왔다. 드디어 그의 신세 타령이 시작됩니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한 백호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이제 실들 얘기가 시작됩니다.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는 뭐냐면 자 역둔토 오른쪽에 설명이 있어요. 뭐냐면 지방에 주둔한 군대의 경비를 충당하기 이제 한마디로 공적으로 빌려주는 나라의 터진데 공적으로 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사집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이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라에서 빌려주는 것들이니까 더 혜택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등토로 말하면 사사집 땅을 붙이는 것보다 더 떨어지는 것이 후했다. 즉 많이 남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 만큼 밑줄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장면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릴 건데 원래 얘는 어떤 곳이었냐면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하죠? 세상이 바뀌자. 여기 너무 중요해. 세상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어?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쵸? 그 땅은 전부 동양 척식 주식회사 여러분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건데요.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죠. 시대 배경을 알 수 있고 일본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일제. 회사의 소유로 들어갔어. 직접으로 회사의 소장료를 바치게 됐으면 뭐 시스템이 크게 바뀌지 않았으니까 좀 나았을 텐데 중간에 꼭 어떤 애들이 있어. 일제 강점에는 친일하는 애들이 있지. 친일. 그치? 친일하면서 그 뜯어먹고 사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반드시. 그래서 동양척식, 동척이라고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동척과 이 친일 세력들 중에 중간 소작인 인이 생겼어. 여기는 실작인, 실제 농사짓는 실작인 사이에 이런 애들 꼭 있단 말이야. 여기다 아부하면서 얘네들이 하면 상관없으니까 이건 옳지 않지? 직접 받을 때 이런 애들이 어디 있겠어 얘네들이. 자기한테 아부하고 막 이러면 또 기세 등등해서 생각만 해도 너무 싫지.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실작인에겐 지주행세를 하게 되면서 동척에게 수정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긁히다 보니 손해는 소출이라는 거는 그 아웃풋 논밭에서 나온 곡식의 3할, 30%도 떨어지지 않았다. 남는 게 없는 거죠.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를 중이 연불하듯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자, 결국은 이 부분은 뭘 말하는 거냐면 식민지 시대에 수탈당하는 조선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세상이 뒤바뀌자부터 크게 가로를 누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남부여대라는 거는 남자는 짊어매고 여자는 이렇게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뭐 이런 의미예요. 남부여대는 이리저리 떠들고 다닐 때 남자는 지고 지금처럼 무슨 연구이사 이런 걸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이고 지고 매고 막 이렇게 피난을 떠난다거나 이렇게 방랑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타초로 유리한다는 건 뭐야? 유리표 막 일정한 집과 직업이 없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삐뚤 쇠진해 갔다. 자, 그럼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와 대화하다가 그의 사정, 고향 사정을 듣게 되는데 그 사정이 뭐였냐면 원래 먹고 살만 하다가 행복하다가 결정적으로 뭐야? 일제의 침탈로 인해서 고향이 쇠락하게 됐다는 스토리 아니에요? 이걸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가 지금 한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이때 내용이 어땠는지 굉장히 사실적으로 전달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 고발적이고 사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야, 진짜 이랬다고 생각해봐. 자,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그가 17살 되던 해 봄에 그의 나이는 실상 26이었다.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지금 더 이상 나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내화에 들어서부터. 보이세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뭐냐면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마치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지금. 일본이 들어왔고 이렇게 됐고 3일밖에 남지 않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다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쇠락했다. 마치 자기가 겪은 일인 것처럼 막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화를 기술할 때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이렇게 흘러갈 때 내화를 얘기할 때는 주로 과거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때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네, 물론 외화는 그렇지 않죠. 외화는 내가 그를 관찰하면서 나는 그가 이런 식으로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전개됩니다. 요거 구분되시죠? 지금은 마치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가 재밌어. 아까 나는 그가 몇 살처럼 보였다고 했어? 30쯤 됐을 것 같은데 40으로 보인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의 나이가 나와요. 자,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그가 17살 되던 해. 그리고 이제 갑자기 자기가 말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이는 실상 26밖에 안 됐다. 근데 마흔으로 보였다. 그지? 자, 여기 되게 중요해요. 나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계속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가다가 여기에서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라면서 외부 이야기의 화자인 나의 생각이 개입된 부분이 나와요. 여기는 그래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소설에서의 출제 요소는 내용 이해예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분명히 나옵니다. 그죠? 거기서 보면은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이거 중요하네요. 이게 살기 좋다고 해서 간 거야. 어디로? 서간도. 서간도로 이동합니다. 중국이죠, 중국 지금. 이사를 갔었다. 자, 갔었다. 과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쫓겨가는 운명이라든 어디를 가든 신신하여. 자, 이거 봐봐. 쫓겨가는 운명인데 이거 지금 누가 말하고 있니? 서술자가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보이시죠? 그곳에 비옥한 처녀도 그들을 위해서 절대 열릴 리가 없었어.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가니가 모조리 차지를 했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고 하지만 그곳에 당도한 날부터 생각해봐. 농사를 먹고 살았는데 도착하자마자 먹을 게 있어 없어? 없지. 아무리 비옥한 땅을 줘도 몇 개월은 지나야 돼 최소한. 그러니까 가자마자 당도한 날부터 아침거리부터 저녁거리 걱정이 너무 심했어. 무슨 행세로 적어도 1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먹고 이뤄가면서 거친 땅을 풀 수가 있겠어. 있으랴. 나는 이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결국은 빚을 내서 줄 수밖에 없죠? 소재가 붙이거나 더 나아지지 않는 거야 삶이. 쉽게 말하면.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 주먹밖에 없었대. 자, 이제 이 사람이 그가 고향을 등지고 떠났던 간도의 현실도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디? 여기가 간도. 좋은 곳이라고 해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렇다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럼 선생님 질문. 만약에 이 그가 서간도가 살기 좋다고 해서 서간도로 갔더니 거기는 먹을 게 되게 많아. 풍성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러면 주제를 구현할 수 없지.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어때야 돼? 비참해야 되는 거야. 실상 그랬고.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그렇게 떠나갔던 우리 선조들이 진짜 고생. 그 당시 민중들이 너무너무 고생했다는 거죠. 야, 니네가 진짜 행복한 거야. 야, 공부하는 거 힘들지? 입학기 힘들어? 솔직히?
니네가 지금 관도에 가 있다고 생각해봐. 마침 푸는 게 낫지? 얘들아, 밭을 간다고 생각하고 풀란 말이야. 알았니? 그럼 왜 못해? 할 수 있지. 선생님 다시 이제 다이어트 열심히 할게. 이제 그만 빼도 돼요. 선생님 그런 애는 한 명도 없네. 진짜 맛있어. 열심히 하셔야 돼. 열심히 7kg 뺐는데 별 차이가 없네. 막 이러면서. 나 목이 아파서 사탕 아니야? 스트랩식이야. 알았지? 간접 광고 아니고. 자, 이때 동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텨갈지 그의 아버지는 밑줄 아버지가 병을 얻어서 외로운 혼이 됐대. 외로운 혼이 뭐야? 외로운 혼이 뭐야? 죽었어. 돌아갔어. 신비 아파트도 아니고 아버지가 외로운 혼이 됐으면 그걸로 끝인 거지. 돌아갔어. 19살밖에 안 된 그가 호러머니를 모시고 야 너희 나이야 지금. 응? 1살 차이 아니야? 그지? 너희 나이에 마침 풀어. 알았지? 어머니 홀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가던 중 사냥이 못 돼요. 내가 지금 이게 말이 그렇지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잖아. 영양이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너무 슬프다. 그치? 자 여기 봐봐. 선생님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자 지금 보면은 몇 년에 걸친 이야기가 지금 몇 줄로 요약돼 있죠. 지금 단 몇 줄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사건의 요약적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끝났어. 1차적으로 그 얘기가 끝났다고. 그래서 쭉 있었던 일을 압축적으로 딱 전달했어. 그럼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그 당시에 우리 민중이 진짜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것에 깊은 공감을 하겠지, 성우야? 정신 차려. 지금 간도에 보내버린다. 알았지? 정신 차려. 자, 그런데 얘기를 이제 나누게 되는 거야. 뭐 증거 좀 돌아갔구만 이러면서 돌아가실 때 얘들아 이거 있잖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한이 맺히잖아 사람이. 난 그들을 죽을 안 먹어 막 이러면서. 왜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 흰죽 그거 한 입 먹고 가지고 싶어 했는데 그 죽을 하나 못 해드렸어 뭐 이런 거죠. 그렇게 생긴 거지. 죽 한 모금도 못 드시고 진짜 아사 상태로 돌아가신 거죠. 하고 이야기하던 그는 문득 말을 또 끊는다. 자 지금 봐. 그 다음부터 다시 또 이제 관찰자의 시점에서 보게 되는 거야. 그의 눈이 번들번들하면 눈물이 봐봐 쏟아졌으리라. 만약에 이게 전책 작가 시점이라면 어떻게 말하면 되는 거야? 눈물이 쏟아져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속이 어땠다라고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쏟아졌을 뿐이라 라고 하는 거는 관찰자 시점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는 무엇라고 위로할 말을 몰랐다. 한동안 머뭇머뭇 있다가 나는 차를 탈 때 친구들이 사준 정조원 동그라미 칩니다. 정조원 병마개를 빼었다. 정조원 왜 꺼냈냐 이거야. 자 소재의 기능과 의미는 상향이 결정해. 그지? 여기서 정정을 주는 게 뭐야? 이럴 때 알코올 중독이나 되라 이러면서 주는 거야? 아니지. 왜 주는 거야 이거? 위로해주고 싶은 거지. 위로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지? 너희들이 진짜 힘들고 지칠 때 친구들이 옆에서 뭘 주니 얘는? 술이요? 그런 거 주지 않나요? 바카스나 뭐 뭐지 그거? 아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 레드부스. 그런 거 많이 먹지 말이네. 맞지? 각성 음료 같은 거. 그런 거 그렇게 먹더라 고등학생들이 요즘에 잠 온다고. 찻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셨대. 악착한 운명이 던져준 깊은 슬픔을. 자 이런 거는 옆에 왼쪽에 해설을 이제 단어 설명을 읽어보시고 가셔야 돼요. 잔인하고 끔찍하다, 악착하다라는 건 잔인하고 끔찍스러운 삶. 너무 끔찍하다 그치 진짜. 슬픔을 녹이려는 뜻. 자 녹이려는 뜻. 이것도 나 정확히 모르는 거야 그치? 녹이려는 뜻이 연거푸 5잔을 마신 그는 말을 계속했대. 그는 부모 이름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대. 그래서 자 신의주, 자 서간도에서 신의주로 갑니다. 또 그리고 일본으로 또 갑니다. 그래서 결국 3국을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3개국어를 할 줄 알았던 거고, 그래서 이상한 복장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작가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도 정착할 수 없었던 척박했던 그 삶, 비참하고 처참했던 삶을 보여주는 거죠. 누굴 통해서? 그를 통해서. 맞죠? 자 그리고 나서
탄광에도 있어보고 대판 철공장에도 몸을 담궈봤어. 벌이는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죠. 몸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하지만 외롭고 젊은 몸은 방탕해졌어. 돈을 모으려야 모을 수도 없고 맨날 술만 퍼마시고 그랬다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얘들아 또 봐봐. 여기서 이대로 이렇게 살 순 없어. 무너지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얘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돈을 모아가지고 막 그 철강 회사 같은 걸 세워가지고 그러면 저기 성공 스토리 이런 데 나오고 있겠지. 그렇게 하면 또 뭐가 안 돼? 주제를 구현할 수 없어. 그러니까 무너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돼. 대부분이 무너졌고 그래서 또 무너지는 거야. 돈을 모으려 모을 수도 없고 우라만 막 치받기 때문에 한 것을 주저보라고 있을 수는 없었다. 정착해서 머물면서 살 수가 없었다는 거야. 어떡해. 너무 슬프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다시 하도 나고 고국산천이 그립기도 해서 훌쩍 뛰어나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들러보고 벌이를 할 겸 서울로 가는 거죠. 고향도 갔다가 서울까지 이동하는 떠돌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질문합니다. 고향에 가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랬어. 나는 탄식했다. 반가운 사람이다 뭐기요? 고향이 통 없어졌더만. 자, 밑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일제가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은 폐허야만 실제 폐허였고 폐허여야만 주제의식이 구현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지금 막 건설이 돼가지고 막 공장지대 막 들어오고 막 안 내는 거야. 알겠지? 폐허야. 그렇겠죠. 9년 동안이면 폭 변했겠죠? 변하고 뭐가네. 밑줄 아무것도 없더만.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의심을 않던 말이었어. 완전 폐허가 된 겁니다. 그러면 아주 폐동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랬어. 그렇구만. 무너지다가 담만 질비하게 남았더만. 우리 살던 집도 터에 안 남았는기요. 안 남았겠는기요. 하고 밑줄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막 격앙된 거야. 썩어 넘어진 석가래 막 이러면서 알겠지? 아이고 막 이러면서 뜰뜰 고르는 주춤은 무덤을 파서 또 별표 칠게 여기 무덤을 파서 해고를 하러 젖혀넣은 것 같더만 이렇게 돼 있어. 무덤같이 변해버렸다.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당시 처참했던 현장을 그렇게 폐허 같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뭘 쓰고 있냐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무덤 같다. 무덤을 막 파헤쳐 놓은 것 같다. 무덤같이 변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죠? 마지막에 또 여기 보면 이거 꼭 술도 지금 막 들어갔잖아 지금. 술을 안 마셔봐서 모르겠구나. 막 숨이 거칠어진단 말이야. 숨을 쉬. 나도 안 마셔봤지만 그렇대. 자,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듯이 멀거니 원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준 술을 꿀꺽 들이켜보고. 자, 이거 아까 위로라고 했어요. 위로, 나의 위로. 자, 가슴이 터져 이러면서 막 울음을 드러내요. 자, 굵직한 눈물이 두어 방 뚝뚝 떨어진다. 너무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 어떡해. 이걸 왜 조선의 얼굴로 표현했을까? 그의 얼굴 속에서 우리는 일제강점하에 비참하게 살아갔던 우리의 민족의 모습을 읽은 거죠. 그게 거기 투영된 거죠. 어려운 말로는 뭐 표상, 대표하는 상징물 같은 거죠. 대표하는 상징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표상 같은 거예요. 전형적인 얼굴, 전형성, 대표성 다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일부러 다양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에만 그걸 외우듯이 하시면 안 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윽고 나는 이런 말을 물었다. 그래, 이번 길에 고향 사람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자, 이 사람이 만약에 질문을 안 했다면 두 번째 얘기는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 만났고 하나, 단지 하나. 친척되는 분이셨나 봐요. 아니구만. 한 이웃에 살던 사람이구만 하고 그의 얼굴은 더욱 침울해진다. 자, 이유가 있겠지. 뭔가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야. 알겠지? 그냥 뭐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었다면 더 착잡해질 이유가 없을 텐데 더 침울해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간 반갑지 않으셨겠죠? 반갑다마다 죽은 사람을 만난 것 같더만. 더구나 그 사람은 나와 까닭도 좀 있던 사람인데 까닭은 여기서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거야. 인연. 너희들은 아직 어려가지고 그러진 않을 텐데 선생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옛날에 나랑 인연이 있었던 사람을 다시 만나고 막 이러면 어떤 기분일까 상상해본 적이 있거든요. 전 지금 단 한 명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못 만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아무튼 여기서도 그런 사람인 거야. 뭔가
까닭이라뇨? 했더니 엄청난 여자였어. 엄청난 여자. 혼인말이 있던 여자였어. 결혼을 할 뻔했던 여자야.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이상하겠지? 그지? 되게 의외였어. 깜짝 놀란 거야, 얘도.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나는 놀란 듯이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딱 한 명 만났는데 그 여자가 나랑 결혼할 뻔했던 여자야. 그 신세도. 자, 이게 중요하죠? 그 신세도 내 신세만이나 하고만 그랬어. 나 참 비참하잖아. 내 삶 진짜 힘들었잖아. 그 여자도 만만치 않더라. 자, 취재 구현하기 너무 좋죠. 그지? 일제가 쳐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다 뭉개버렸고 다 폐허로 만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져서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다들 고향을 잃었어. 그런데 거기서 유일하게 만난 나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더 가고 더 몰입되고 그런 여자가 비참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거는 우리 민중의 삶의 비참함을 처참함을 더 배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여자였냐면 가볼게요. 하고 그는 또 계속 이야기를 했다. 자, 이제 다시 여기로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하였다. 다시 내화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어디부터 내화냐, 뭐 어디부터 외화냐 이런 거를 학교에서 강조하셨다면 좀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그걸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얘가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성우 알겠니? 성우야, 졸리면 뭐야 지금? 되게 슬픈 여자가 나와 지금. 잘 지켜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가 2살이 위였는데 한 이웃에 사는 탓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자랐대. 그가 14살 적에 그들 부모 사이에서 혼인말이 있었고 되게 묘할 것 같아, 그치?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했어. 나도 좋았어. 그런데 그 처녀가 17살 되던 겨울에 벼랑간 간 곳을 모르게 됐대. 알고 보니 밑줄 칠게요. 아비가 되는 자가 20원을 팔고 대구 유곽에 팔아먹은 곳이다. 유곽은 창녀야. 그러니까 집창촌이야, 집창촌. 딸의 몸을 파는 곳에 팔아넘긴다. 왜? 이런 일이 왜 생긴 거야? 일제강점에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생긴 거잖아. 그치? 이번에야 그 소문이 퍼지자 그 처녀 가족은 동리에서 못 살고 멀리 이사를 갔는데 그 후로 물론 피차에 한 번도 못 만나봤어. 어떡해. 좋아했는데 말이야. 못 만나. 이번에야 빈터만 남은 고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서 그 아내 될 뻔한 댁과 마주치게 되었다. 자, 지금 이거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거 아시겠죠? 처녀는 어떤 일본 사람의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대.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일본 사람 집에서 유모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제강점기임을 나타내주는 현실을 암시해주는 내용이고요. 권례라는 거는 3인칭 대명사예요. 그 여자 20원 몸값을 10년을 두고 갚았거만 비참해. 아버지가 받고 판 20원을 10년 동안 그래서 그래도 주인에게 빚이 60원이나 남았었는데 근데 이런 구조 잘 모르지? 이런 데는 원래 인신매매하고 막 이런 데는 일부러 엄청난 고리대금을 이제 일부러 돈을 땡겨준대. 뭐 치장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로. 그런 다음에 그 돈을 계속 인질처럼 잡아가지고 볼모처럼 잡아서 못 태어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얘들아 공부해. 와칭 푸는 게 뭐가 어려워. 규현아 그지? 와칭은 푸는 게 낫잖아 그지? 그래. 너무 슬프다. 몹쓸 병까지 걸렸어. 나이가 늙어져서 이제 쓸모가 없게 되니까 주인 되는 자가 특별히 빚을 탕감해주고 이걸 어떻게 해. 뭐 그래도 나름 착한 거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거를 빚을 탕감해주고 없애주고 작년 가을에야 놓아준 것이었다. 권리도 자기와 같이 10년 동안이나 그리던 고향에 찾아오니 거기에는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밑줄 쓸쓸한 돌무더기. 이것도 역시 쓸쓸한 돌무더기를 보여주는 이유가 폐허된 모습, 폐허가 된 조국의 현실 이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돌무더기 이렇게 하루에를 울어보내고 읍내로 돌아다니다가 10년 동안 한 마디 두 마디 배워두었던 일본만 덕택으로 일본 집에 있게 된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뭔가 내용한 거야. 또 그의 이야기가 끝났어. 그녀 이야기가 끝났어. 자 그러니까 다시 이제 대화를 이어갑니다. 암만 사람이 변하기로 어째 그렇게도 변하는기요. 어떡해. 가르쳐봐. 그 수치 많던 머리가 훌렁 다 바뀌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 그치? 눈은 푹 들어가고 이들이들한 얼굴, 그러니까 윤기가 막 돌고 부들부들했던 피부도 유산, 우와 얘들아 산, 막 황산을 끼얹은 얼굴같이 됐다는 거야. 역시 외형묘사죠?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숱이 많던 머리가 훌러덩 다 벗겨졌고 눈은 푹 들어가고 이들이들한 얼굴빛은 마치 유산을 끼얹은 듯 하더만 야 그러면 작가는 굳이 왜 예쁜 여자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뭘 말하고 싶어서 조선의 또 다른 얼굴인 거야. 그 당시를 살아갔던 너무나 힘겹게 살아갔던 민중의 얼굴을 그 여자의 얼굴을 통해서 또 보여주는 거죠. 됐죠? 나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나를 어디 가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서로 붙잡고 많이 우셨겠죠? 다 그대로라 그랬거든? 자, 눈물도 안 나오더만. 눈물도 안 나오더만. 밑줄. 야, 눈물 하나도 안 나오더라. 야, 이거야? 아니, 너무 기막히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참혹하고 처참해서 눈물까지도 안 나와. 자, 일본 우동집에 들어가서 둘이서 정종만, 자, 정종 또 나왔어. 술이야, 술. 자, 10병을 때, 10병을 마셨대. 정종을. 아이고야. 자, 왜 여기서 만약에 2잔 마셨다. 어울려, 안 어울려? 10병쯤 마셔줘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간의 그 묵힌, 너무나 아픈 그 처절한 한, 그것이 풀린 전류가 되려면 10병을 마셔야 돼. 자, 이런 걸 동병상련이라고 해요. 동병상련 알죠? 나 은근히 너네 의심해야 되겠더라. 모르는 거 많더라, 은근히. 동병상련 뭐야? 같은 병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연민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동병상련 알아두세요. 가슴을 짜는 듯이 괴로운 한숨을 쉬더니만 그는 지난 슬픔을 새록새록이 자아내어 마음에 새기기에 지치었습니다. 아, 이거 얘들아 있잖아. 이거를 어떤 되게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 그거를 하나하나 말로 옮긴다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살아온 얘기들을 하다 이 뜻이야. 지금 가슴을 짜는 듯이 괴로운 한숨을 막 쉬다가 이제 술도 들어갔고 막 너무 괴로워서 막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야기 다 하면 뭘 하겠는겨? 다 한 것 같긴 한데 그치? 아무튼 이야기를 다 하면 뭘 하겠는겨? 달라지는 건 없는데 그 세월 다 돌려받을 수도 없는데 라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그의 심정은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참담하고요. 울분이 막 차오르고요. 너무 한스럽고요. 이런 거예요. 하고 쓸쓸하게 입을 다문다. 나 또한 너무 참혹한 사람살이를 듣기에 쓴 물이 났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제 그의 이야기도 끔찍했고 그와 이웃 여자의 삶 얘기도 너무 끔찍했던 거예요. 이건 뭐라고요? 이 개인이라는 그와 그녀라는 어떤 한 개인의 삶 같지만 사실 그것은 뭘 대표한다? 당대 우리 민족의 처한 현실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나 역시 뭐기 때문에 조선인이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 민족적 공감과 심리적 일체감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너무 희한한 게 이 민족적 정서라는 건 되게 특이한 게요. 우리나라 청소년이 만약에 전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1등을 했다. 그러면 내 수학 성적과 무관하게 기분이 좋고 되게 우수해진 것 같고 그렇고요. 그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면은 사실 독도에 어떤 한 평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내 땅인 것 같고 막 이렇고요. 그죠? 차준환 이너바워를 할 때는 내가 같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이제 민족적 공감대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자, 우리 이제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라면서 이제 인식이 연민에서 이제 공감으로 바뀝니다. 야, 이게 진짜 우리 민족의 삶이구나. 이게 우리가 처한 비참한 삶이구나. 하고는 우리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대병을 다 말렸다. 주로 술을 많이 먹는 망치가 있네요. 이제 취했어. 그러니까 그는 취흥에 겨워서 우리가 어릴 때 멋모르고 부르던 노래를 읊조렸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거 들어봤죠, 여러분? 노래가 이게 삽입됐다. 이거는 고전 소설에서 시가가 삽입되는 경우가 되게 흔하거든요. 근데 현대 소설에서는 뭐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당연히 출제였습니다. 노래의 역할 당연히 나옵니다. 자, 벼썸이나 나는 원래 수역이 잘 나던 전토는 땅은요 뭐예요? 신장로가 됐어요. 새로운 길이를 떴어요. 일제가 뭐 하려고? 땅을 다 빼서 지네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말말이나 하는 친구는 감옥소로 간대요. 옳은 얘기하는 얘기 들으니까 보통 비판적 지식인을 말하는 거겠죠. 앞으로 자, 담뱃대나 떠는 노인은 얘들아 우리 정치를 진짜 잘해야 된다 얘들아. 알았지? 너희들 항상 공부 열심히 하고 깨어있고 우리나라 언론 되게 써보고 알지? 그지? 알아?
나는 너무 깜짝 놀랐어. 나는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선진국이잖아. 우리 선진국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민주주의 역사는 짧지만 그건 언론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언론이 너무 저질이 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누구를 편드는 걸 떠나서 지 자체가 너무 낮아. 너무 충격적이야. 그러니까 이 저널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진짜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무슨 선생님 뭐 어디 지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결과를 얘네가 아웃풋을 내놨을 때 그게 과연 저널로서 가치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 이제.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바르게 잘 자랐으면 좋겠고 요즘 청소년들 다 똑똑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세대가 되게 다른 거 같지만 나도 뭐 그렇게 뭐 억압받고 자란 세대는 아니야.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애기들 우리 자라야 되는 세대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시민으로서 잘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갑자기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후퇴되거나 정말 다른 나라의 영향을 막 좌지우지되거나 너무 비참할 것 같지 않아요? 우크라이나도 너무 그렇고 대만도 잘 대처하고 있지만 사실은 늘 위협적이고 너무 무섭잖아요. 우리 북한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북한은 우리보다 못 살잖아. 그래도 덩치나 작고. 근데 만약에 진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면 언제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자면 안 되는 거야. 마침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교과서 복습 빼야 되는 거야. 알겠지? 마침이 본다는 뜻이잖아. 자, 담배 때나 떠는 노인은 공동묘지를 가고요. 만국의 한을 체험한 노인들도 이제 하나둘 죽어가고 인물이 좋은 계집애들은 유곽으로 가고요. 이렇게 해서 여성의 인권이 유리되는 시대 현실인데 정말 여태까지 계속 했던 얘기를 이렇게 짧은 노래 안에 모든 것을 정말 다 압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래의 역할은 당시의 사회상을 집약적으로 압축했다 이런 얘기야. 압축했다. 일제강점기의 참혹한 현실에 대한 한탄과 비판은 풍자적으로 드러냈다.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자, 학습활동에서는요. 그의 이동 경우는 뭐 별 2개 정도고 목표 2번이 미친듯이 중요합니다. 미친듯이. 두 가지 이거는 서술형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얘는 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내기 너무 좋잖아요. 서술형으로. 학습활동에서 서술형을 많이 내요. 선생님 출제했던 경험상 나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가르치는 내용이면서 또 서술형은 답이 막 너무 여러 가지로 나오면은 안 좋거든. 그러니까 이걸 연민하고 그의 삶에 공감하고 내가 그의 눈물에서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보았다고 말한 까닭 꼭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얘들아 3번에 있잖아. 별 1000개. 근데 여기는 지금 1인칭 관찰자 시점밖에는 표현을 안 해놨는데 이게 애매해서 아마 설명 안 하신 것 같은데 학교에서 만약에 선생님처럼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나온다면 걔는 잘 여기서는 이제 1인칭 관찰자 시점만 얘기했지만 내용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나타납니다. 결말 처리 되게 중요하고 액자식 구성도 중요하고 시점도 되게 중요합니다. 끝이에요. 우리 수업 때도 너무 좋았고 선생님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했는데 너무 잘 따라와서 고맙고 우리가 이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할 수 있는 것 좀 찾아볼게요. 사과를 먹으면 할까요? 사과를 먹으면? 일찍 끝낸다고요? 지금 남아서 더하게 생겼어요. 뭐 일찍 끝내요. 조금 더. 마침 풀랑 시험 볼까? 시험. 야 니네 복수. 지금 복습해 복수. 많은 복습해. 지금 질문할게. 오늘 배운 거 다시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잘 모르겠네? 알아요. 그래서 너 시킬 거야? 지금 뭐 확인할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 자, 많은 꺼내보세요. 고산 보고 별에는 밤 교재 있죠? 있나요? 별에는 밤 없어요? 모르겠는데. 그래? 내가 또 인쇄해 줘야 돼? 세술반도 시험 보기. 별에는 밤이 없어요. 없어요? 다행이네요. 네? 우리 수호제기 했나요? 수호제기?
아니 수호제기 안 했죠? 수호제기를 아니다. 그냥 일단 복습하세요. 어쨌든 오늘 한 거 다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누가 항상 하고 안민가. 아니 근데 제 헤네메드는 왜 아무도 진도를 말 안 해줘? 반월고 반월고. 응. 뭐뭐 나봐. 어떤 거? 이게? 학교에서 나간 진도를 말해봐. 농무했어 농무? 네. 추억에서. 안 했어? 무등을 보며. 했어요. 했어? 그러면 넌 무등을 보며. 섬진강 1. 했어요. 했어? 그러면 추억에서는 안 했어? 아직 안 한 거. 니네 너무 웃기다. 작년이랑 똑같이 나오나 보다. 그럼 참 맑은 물살. 그거 했고. 이게 작년 거거든, 작년? 한거 같아요. 그러면 흰 바람벽이 있어 했어요? 네. 호질. 했어요. 호질하면 되겠네. 우준아, 너는 알려줘야 돼, 쌤한테. 알았지? 태환이가 지금 못 나오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멀쩡한데 귀찮다. 아니, 기침만 되는데, 지금? 아, 그래요? 우리 친구를 뭐하며. 아니 오늘 태연이 듣고 있어, 여기 지금. 태연아! 우준이가 너 뭐하겠어. 억울하니까 나와. 귀찮다고 안 나오는 거는 오늘 수업 들었으니까 태연이 오겠지. 니네 간도에 가는 거랑 비교해봐. 니네 간도 체험으로 수학여행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오 와우지 탄광 이런 거. 군함도 한번 찍어 또 가서 일본 가서 군함도 찍고. 근데 니네 이제 슬슬 그런 데 가나? 니네는 그런 데 하나도 못 가봤겠다. 수학여행, 수련회 이런 거. 할 수 있었는데 안 갔어요. 이번에 올해 가는 사람 있어, 올해? 가야 갈 수도 있어요. 아, 나 옛날에 애들 데리고 수학여행 갔다고 생각하면 진짜 무조건 몸살이에요. 무조건 몸살. 제발 내리려면 빨리빨리 내리고 도망 다니지 말고 제발 밤에 술 마시지 말고. 아니 어떤 일이 있어요? 선생님네 학교에서 수학여행 갔는데 거기에 이제 밤에 지키라고 선생님들이 원래 돌아가면서 지키시는데 이제 밤을 새셔야 되니까 힘들잖아. 그래서 조교를 들였는데 조교가 너무 예쁜 애가 온 거야. 예쁜 애가 예쁜 애들 난리가 난 거야 막.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막. 아 어떻게 그런 사람 보내냐? 진짜 황당해가지고 그냥. 너네는 좋아했겠지 애들은 그지? 애들은 좋아했겠지만 난 죽을 뻔했어 진짜 걔네 진정시키느라고. 그 남고 애들이란 말이야. 그 피 끓는 남자애들을. 진짜 웃겼어 그때. 자 갑니다. 이거 시켜야지. 어디에요? 어디에요? 아니 이제 보지 말고 하는 거야. 내가 이거 안 보이는 걸로 해야 되겠다. 이거 통과하면 집에 가는 거야. 아니야 다 책을 덮고. 뭐 아니야. 아 못하면 어떡해. 다시 해야죠. 그래 난 너무 충격이라고 지금.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키겠습니다. 자 갑니다.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는 데 써요. 자연 속에서 뭐 한 거예요? 소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 모르는 놈들은 누구예요? 속세에 있는 사람들은 비웃는 거지만 어리고 하얀의 뜻은 어떤 거예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춰서 말하는 거고요. 내 분인 것 같다. 자, 보리밥 풋나물 같은 거, 띠집 같은 거예요.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욕심내지 않고 적당히 먹은 후에 바위급 물가에 쓸까지가 뭐예요? 잘한다 별표. 그남의 연하운 일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자연 속에서 이렇게 소박한 삶을 영위하면서 자연을 즐기는 삶 외의 일. 그러니까 무슨 일이야? 속세의 일. 같은 거 삼공, 만승, 인간만사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잠들고 혼자 앉아가지고 먼 매를 바라보고 있더니 그리던 님이 온다는데 반가움이 이러하겠네. 그럼 뭐가 더 좋다는 거예요? 자연이 더 좋다는 거야. 그리운 님이 오는 것보다 더 좋아. 자연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고. 자, 말씀도 우음도 안 하는 건 님이에요? 이거 잘래요? 예, 말씀도 우음도 없는 게 님이요. 너희들이 지금은 해석이 되니까 그래서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단어만 튀어다닌단 말이야. 님이 반갑다? 막 이렇게 된다고 알겠니? 말씀도 의미 없다고? 아 님이 그런가? 이러면 안 돼.
자, 누군가가 30, 즉 3정승보다 높은 벼슬보다도 이 자연 속의 삶이 더 낫다고 하더니만 막상 와서 살아보니까 천하를 다스리는 천자보다도 더 좋다 이거야. 그치? 최고라 최고. 소부허유가 약뒀더라, 야갔더라, 영리했더라, 지혜로웠더라. 님천하는 게 뭐예요? 자연에서 느끼는 풍치. 네네. 비길 곳이 없어라. 자,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2개만 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자원할 사람? 못 가면 자원이 없으면 그냥 못 가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집에. 못 가는 거야? 여기서 수련회 하는 거야? 지금 하나인데. 누구야? 진우야 해보세요. 진짜예요? 진짜죠 그럼. 진짜? 저 해요. 막 이런 지금 하죠. 저 후회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있어요. 해보세요. 오스만 해요? 예? 둘 다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오스만 할래요. 내 천성이 게으르니까 하늘이 그거 알고 인간 만사를 하나도 일을 안 줬다. 맞지 않아요? 독립선언해요 지금? 오중은 자애야. 여기서 나타낸 표현상 특징. 주객전도래요. 왜 주객전도예요? 이걸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집에서 공부할 때 그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이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라고는 안 할게. 자기 시험 범위는 그렇게 해야 돼. 알겠지? 아무것도 없는 걸 하나하나 써가면서 니네가 설명을 해야 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여기서 왜 주객전도예요? 성공한데요. 네? 네? 제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아니 시험 보고. 오늘 공부한 거예요 오늘. 이거 얘네 시험 범위 아니어도 알아야 되는 작품이에요. 무슨 우리 지금 이 하는 모든 작품은 다 알아야 돼. 여러분 고3까지 문학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안 시켜줍니다 학교에서. 알겠죠? 정신 차리고 다 닥치는 대로 다 공부하셔야 돼요. 자 다시 네? 아는 사람. 왜 주객전도야? 내가 일을 안 할 건데. 그치, 내가 인간만사를 안 맡으려고 한 건데 마치 하늘이 나한테 안 준 것처럼 표현을 해서 주체와 객체를 바꿨잖아요 지금. 주체가 난데 하늘인 것처럼. 그래서 주객전도식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운명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운명론적 태도로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만당 다툴이 없음 강산을 지키려 하시도다가 무슨 뜻이에요? 또 저예요? 오수도까지 한다면서요. 본인이 그랬잖아요. 네. 말 실수를 했는데. 다만 다툴 없음 강산. 도토리가 없나요? 아니요? 그럼요. 다툴 이가 없는 거죠. 다투리가 없는 강산을 강산을 지키라 하시죠. 지키려 했다. 네. 오, 잘했어요. 알았네요. 자, 그 다음에 집에 가야죠. 이제 유견. 제가 할게요. 좋아. 강산이 좋다고 한들 어. 내 운명으로 누워있느냐, 뭐요? 네, 뭐요? 뭉개지 마요, 발음. 네, 내 분으로 누워있느냐, 네. 임금님의 인내를 더욱 안다, 더욱 집에 가고 싶어도 못하면서 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해올 일이 갚을 일이 없다. 자, 앞에서 1수에서 5수와 다른 6수의 특징. 임금님께 임금님에 대한 은혜. 그래서 임금에 대한 연군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오케이. 고생하셨고, 숙제는 아마 이게 이제 마지막 숙제가 되겠죠. 그 다음부터 이제 시험 공부를 할 시간이 드릴 거예요. 다음 시험부터는 숙제가 다 시험 공부로 넘어갈 거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니까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다요? 다 하면 될까요? 얼마큼 남았어요? 겁나 많이 나와. 그 겁나 많이 남았다고요? 현대가 엄청 많이. 현대가 엄청 많이 남았다고요? 다 시키진 않겠어요, 그럼. 어디까지 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잘했어요. 어디까지 됐죠? 넌 할 때 너무 많으니까 넌 네가 알아서. 시험 범위를 찾아서 풀어, 일단. 예덕 선생님까지 됐네요? 아니, 근데. 낙지설까지 했을걸? 그치? 자, 3기부터 봉산탈출. 우리 낙지설까지 하지 않았어요? 시험 16, 17, 18, 19 했죠? 그래서 네. 3기부터 봉산탈출, 그 다음에 어디로 앉아있다는 거죠? 현대 소설 안 했어요? 현대 시는 다 했나요? 현대 시 많이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처음 왔어요? 현대 시 어디까지 했어요? 남신대전 못했어요. 남신이까지 했어요? 거기는
여기 다 있어. 펜 다, 여기 다 있을걸? 네, 푸른 곰팡이. 푸른 곰팡이까지 있어요? 그다 많았죠? 푸른 곰팡이 몇 번이죠? 아, 여기까지? 푸른 곰팡이까지 했다고요? 현재 C는 다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현재 C는 다. 다 했어요? 작은 부엌의 노래까지 다 했어요? 네, 있어요. 아, 다 했어요? 그럼 뭘 안 했다는 거예요? 현대 소설이요? 소설. 대박. 현대 소설 어디까지 했어요? 모르겠어요. 엄마 말도. 엄마 말투. 말투. 엄마의 말투가 아니에요? 네. 엄마 말투. 그러면 난장이 완장 흐르는 부 유자소전. 네? 비 오는 날은 압구정까지 가. 거기까지 가자. 소리는 뭐 있는 거죠? 어. 네. 네? 네. 5개밖에 안 되잖아. 알겠습니다. 자, 대신 이걸로 끝이 아니야. 이거 사진 좀 찍어서 올려주세요. 네. 이게 끝이 아니라 자기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복습해야지. 자기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 복습하고 필기 올려놓고 평가 문제도 풀고. 네, 네. 평가 문제는 다 샀어요? 네, 보고 있어요. 잘 가요. 너무 예뻐요, 우리 반 사실.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쁜 거랑 잘하는 거랑 좀 달라요. 알겠어요? 예, 예. 네. 잘 돼야죠, 우리 애기들. 수고했어요. 다음 주엔 꼭 나와, 니네.